편의성을 한층 높인 굿TV 앱이 내달 새롭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소개해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105회 신임 총회장 소강석 목사의 취임 감사 예배가 열렸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달라지고 있는 이단의 행태를 알리는 토크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은퇴 여교역자 상당수가 노후의 거처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독교 대한감리회에서 이들을 위한 거주 공간을 새로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돕고 있는 굿TV 앱이 새 단장을 끝내고 내달 새롭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네, 디자인을 바꾸고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도 대폭 개선했습니다.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오형근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새롭게 바뀐 굿TV 앱의 메인 화면입니다. 굿TV의 대표 프로그램과 인기 클립 영상, 핫 이슈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현재 TV에서 생방송 중인 프로그램도 터치 한 번이면 시청할 수 있습니다. 굿TV가 가진 모든 콘텐츠를 한국교회 성도분들께서 손쉽게 사용하고 시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언택트 상황에서 굿TV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굿TV 앱에선 다양한 프로그램과 뉴스뿐만 아니라 국내 300만 성도들이 사용하고 있는 다번역 성경 찬송 앱, 오디오 콘텐츠로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는 녹톡 앱과의 연동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해당 배너를 터치하면 앱으로 바로 연결되는 방식입니다. 또 프로그램마다 개별 페이지를 마련해 관련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고 회원 가입을 할 경우 즐겨 시청하는 프로그램을 구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카카오톡으로 주변 사람들과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설교의 경우 최신 콘텐츠를 비롯해 교회와 목회자 이름 순, 성경별로 카테고리를 나눠 원하는 영상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요 이슈와 생생한 교계 현장을 보도하는 굿TV 뉴스는 영상과 함께 기사 내용도 볼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다시 보기 서비스도 제공해 시청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뉴스를 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굿TV는 특히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구글 안드로이드와 애플 iOS에서 동일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도록 개발했습니다. 비디오 앱이라는 특성상 사용자분들이 속도가 느려서 답답하게 느껴지지 않도록 제일 중점을 두고 개발했습니다. 설교 영상이나 프로그램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언택트 시대에 쉽게 감동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새로워진 굿TV 앱은 내달 초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들의 주옥 같은 설교와 재미와 감동이 되는 프로그램, 생생한 국내외 소식을 전하는 뉴스까지 시청자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굿TV의 변화는 계속됩니다. 굿TV 뉴스 오현근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105회 신임 총회장 소강석 목사의 취임 감사 예배가 용인 세이덴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소 총회장은 이날 섬김과 희생으로 한국교회를 바로 세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진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105회 신임 총회장으로 선출된 소강석 목사가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소강석 총회장은 이날 코로나19로 위기를 맞은 한국교회를 회복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총회장의 자리가 교권과 그리고 명예를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고 희생하며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자리라는 걸 1년 동안 꼭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의 신학적 정체성을 반드시 지키면서 우리 한국교회를 하나로 만드는 이날 예배는 1부 감사 예배와 2부 축하 순서로 꾸려졌으며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온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행사에는 교계를 비롯한 각계 주요 인사가 참여해 축하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설교를 맡은 직전 총회장 김종준 목사는 소 총회장이 겸손하고 정직하게 교단과 한국교회를 이끌 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소강석 총회장은 예배 후에 총신대학교 정상화에 써달라며 2억 원의 후원금을 이재서 총장에게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굿TV 뉴스 진은입니다. 이단 전문 매체인 현대종교가 500호 발간을 기념해 이단 바로 알기 토크 콘서트를 온라인에서 개최하고 최근 변화하고 있는 이단들의 행태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탁지원 현대종교 소장은 이단들의 활동 변화에 대해 다뤘습니다.
탁 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이단도 유튜브를 통한 포교가 급증하고 있다며 거짓 정보와 가짜 뉴스 생산이 쉽기 때문에 항상 검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대종교는 이단이 유튜브를 활용하는 목적도 다양하다며 하나님의 교회와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등은 교리 교육을 목적으로, 신천지와 성락교회 등은 교도들을 통제하고 규합하는 목적으로 유튜브를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탁지일 부산장신대 교수는 코로나19로 드러난 문제들로 이단들이 모새끼로 접어든 것 같다며 한국교회가 이단의 움직임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은퇴 여교역자들의 상당수가 노후의 거처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독교 대한감리회에서 이들을 위한 거주 공간을 새롭게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숙식은 물론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이 마련돼 있다고 합니다. 조유현 기자입니다. 엘가오는 1984년에 기독교 대한감리회 한 여성 교사가 평생 복음을 위해 헌신한 여교역자들의 노후를 위해 세운 공간으로 여선교회 전국연합회 회원들의 헌신과 기도로 올해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내달 17일 개관 예배를 앞두고 있는 엘가오는 하나님 중심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선교회 전국연합회 백삼현 회장은 은퇴 여교역자들이 노후를 안락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연합회 회원들이 힘을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하나님 일할 때도 행복했지만 그 후에 쓸쓸한 것이 아니라 은퇴한 후에는 더욱더 하나님 깊숙이 들어가면서 내가 노후가 너무나도 행복했다. 평생 동안 수고하신 이분이 노후는 최고로 안락하고 행복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하 2층부터 지상 5층까지로 구성된 엘가온에는 현재 25개의 원룸이 마련돼 있습니다. 엘가온에는 개인 거주 공간 외에 휴게실과 식당 등의 공동시설도 마련돼 있으며 최소한의 관리비만 내면 식사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1층을 전부 차지하고 있는 예배당은 새벽 예배부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등을 위한 공간이며 수시로 기도할 수 있는 열린 기도처이기도 합니다. 연합회 측은 여교역자들이 은퇴 후에도 신앙을 놓지 않을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는 공간 확보에 주력했다면서 이곳에서 노후 대비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감리회 소속 교회와 기관에서 30년 이상 사역한 65세부터 75세까지의 여교역자나 여선교사 중 비혼 또는 독신이라면 내달 13일까지 입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조유현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빈소에 여러 인사들의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 등 삼성 계열사 사내 온라인 추모관에도 고인을 기리는 추모 댓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등에 따르면 25일 사내 온라인망에 마련한 온라인 추모관에는 전 계열사를 합해 19,000여 개의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임직원들은 댓글을 통해 6년 넘게 투병 생활을 하다 끝내 일어서지 못한 이건희 회장의 별세를 안타까워하며 고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 1월부터 유튜버 등이 광고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는 이른바 뒷광고에 대해 처벌에 나섭니다. 그동안은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광고주만 처벌받았으나 앞으로는 유튜버와 인플루언서, 유명인도 함께 제재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에 따라 광고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상품 후기로 위장한 콘텐츠를 올리는 등 부당 광고를 한 사업자는 관련 매출액이나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내야 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관련해 안정화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한 지 2주가량 지났지만 요양시설과 재활병원 등 고위험 시설에서의 산발적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도태 중대본 1총괄 조정관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유흥주점 이용이 늘어 집단 감염이 확산할 우려가 있다면서 밀접한 접촉이 발생하는 모임은 자제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만 62세에서 69세 대상 인플루엔자 백신 무료 접종이 26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2020년에서 2021년 어르신 대상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 대상을 만 62세에서 69세까지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만 62세 이상 무료 접종 대상자는 1,058명으로 접종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어르신 예방접종과 관련해 건강 상태가 좋은 날 접종하고 대기 중에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한편 평소 앓고 있는 병력 등을 예진 시 의료진에게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종교나 비폭력, 평화주의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가 26일부터 처음 시행됩니다. 병무청은 이날 오후 1시 대전 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 63명을 대체복무 요원으로 소집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3주 동안 대전 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교육을 받은 뒤 대전과 목포 교도소에 배치되며 이후 36개월간 합숙 복무에 교정시설의 급식, 물품, 보건위생 등 보조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서울시가 다음 달부터 25개 자치구 중 5곳에서 공공 와이파이 까치온을 시험 서비스합니다. 공공 와이파이 까치온은 11월 1일 성동구와 구로구를 시작으로 은평구, 강서구, 도봉구에서 차례로 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서비스에 들어가면 공원과 산책로 등 공공생활권 전역에서 휴대전화 와이파이 기능을 켜고 선택하면 이용할 수 있으며 최초 1회만 설정해두면 모든 곳에서 자동 연결이 가능합니다. 굿TV 뉴스 박재현입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국 대선이 일주일여 남은 가운데 지금까지 사전투표에 참여한 유권자 수가 4년 전인 2016년 대선 당시 전체 기록을 이미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26일 현재까지 집계된 사전투표 수는 5,860만 표로 지난 2016년 우편투표 또는 조기 현장 투표수인 5,800만 표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려 사전투표 열풍이 고조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3, 2, 1.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미국의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가 12년 만에 100번째 로켓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현지 시간 24일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럴 공군 기지에서 스타링크 위성을 탑재한 팰컨 9 로켓을 쏘아 올렸습니다. 스페이스X는 2008년 9월 처음으로 로켓 발사에 성공한 이래 이번 발사까지 포함해 팰컨 9 로켓 95회, 팰컨 헤비 로켓 3회, 팰컨 1 로켓 2회 발사 기록을 세웠습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26일부터 나흘간 베이징에서 19기 5차 전체 회의를 엽니다. 전체 회의에선 내수 확대와 첨단 기술 육성을 통한 자립경제 강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회의는 다음 달 3일 미국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열려 미국과 전방위로 충돌하는 중국의 패권 대결을 위한 해법을 엿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대량 접종은 내년 말에나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 최고 감염병 전문가로 통하는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영국 공영방송 BBC와의 인터뷰에서 인구의 상당 비율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하는 것은 내년 2분기나 3분기까지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내다봤습니다. 그는 코로나19 백신이 안전하고 효과적인지의 여부는 11월 말이나 12월 초에는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WTO 사무총장 선거에서 유명희 한국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아닌 나이지리아 출신 응고지 오콘조이 웨알라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WTO 사무총장은 국가별 분쟁에는 관여하지 않지만 일본 정부는 유 본부장이 당선될 경우 한일 간 분쟁을 해결하는 데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유 본부장은 일본이 한국 대법원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자 이 문제를 WTO에 제소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바 있습니다. 굿TV 뉴스 하나은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달부터 북미와 유럽, 남미 등을 중심으로 한 전 세계 부흥 기도 운동이 시작됩니다. 미국 재부흥 운동 주관으로 열리는 111 부흥 기도 운동은 750만 한인 디아스포라들이 매일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각자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김호성 대표는 이번 기도 운동을 통해 한인 디아스포라들이 전 세계 회복과 부흥에 기여하는 제2의 청교도가 되길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교단 역사상 처음으로 교회 개척 훈련을 온라인으로 열었습니다. 훈련은 지난 21일 총회 사이버교육원 강좌를 시작으로 27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총 18개 강좌로 구성된 이번 훈련은 교회 개척과 선교 비전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총회는 온라인 강의가 마무리되면 모든 수강생을 대상으로 목회 계획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한국교회 저작권협회 KCCA와 사단법인 한국음악 저작권협회가 저작권 이용 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KCCA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명성교회, 사랑의 교회 등이 기독교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한 비영리 단체입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KCC에 가입되어 있는 교회들은 저작권 협의의 관리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영동 힐링기도원이 창립 2주년을 맞아 종교개혁 기념일인 오는 31일 홀리데이 성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성회는 종교개혁과 교회 성장, 기도와 예수님의 3대 사역 등을 주제로 대신성결교회 박현모 목사, 중동 순복음교회 김경문 목사와 은석교회 고충진 목사가 메시지를 전합니다. 성회에는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소수만 참석할 수 있도록 했고 유튜브를 통해 방송될 예정입니다. 굿TV 뉴스 이정은입니다. 이번에 새로 단장한 굿TV 앱은 다양한 컨텐츠와 편의성은 물론 다번역 성경 찬송 앱 녹톡앱과 함께 연동되며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날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이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굿TV 미디어 선교기금 마련에 새롭게 동참해 주신 분들입니다. 고찬양님 외 52분이 후원해 주셨습니다. 굿TV 미디어 선교기금 마련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